3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알트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숫자죠. 18이면은 거의 요때랑 비슷한데, 요때가 그때잖아요. 작년 8월 2일 미국 금리 인상 미국이 아니고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이후에 8월 5일 월요일에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장 줄줄이 흘러내렸던, 그때 이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난리가 났었고, 요때 알트 시즌 인덱스가 거의 19금까지 떨어졌었는데, 요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비슷하게 시즌 끝났다, 이제 약세장 진입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곧장 반등세 나왔고 한 번 더 빠졌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엄청난 폭등을 한 걸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항상 급격한 조정 이후에는 엄청난 약세 전망이 시장을 뒤엎다가 그때 이제 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직후에는 항상 의미 있는 강세 내지는 엄청난 폭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걸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 오늘 18까지 내려온 거 보니까 와, 진짜 지금 시장 어질어질하구나 라는 점도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알트코인 BTC 차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엄청난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됐다. 이건 곧 상승세로 전환될 것을 의미한다. 이제 뭐 빠질 만큼 빠졌고 지금 반등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대부분은 작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16년과 202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바닥 수준에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된다라면 이번 랠리는 작년 랠리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조정 이후에는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급격한 급등 이후에는 의미 있는 조정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타씨, 앞서 짚어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알트 BTC 주간 차트인데 조금 더 줌아웃해서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되게 좋아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2021년 올타임 하이, 지금 이거 돌파해서 지지까지 이번에 받아주고 있고, 동시에 1년 반 동안 유지되어 왔던 트렌드 라인도 이번에 터치가 됐어. 여기서 지지 테스트하고 갈 거라니까,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냐, 잘 갈 건데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죠. 코인텔레그래프가 올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또 RWA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말 저번 사이클에 없었고 이번 사이클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라는 거를 우리가 거진 작년 3월부터, 그때 블랙록이 온도 파이낸스와 협업을 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첫 번째 국제 펀드, 비들 펀드 출범했을 때 RWA다 라는 걸 엄청 강조했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RWA 테마 그동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저번 급등 나왔을 때 아마 꽤 의미 있는 목표 달성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주류 크립토 미디어에서도 RWA 시장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상당히 좀 커진 모습을 요즘에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한 5가지 이유. 첫 번째,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RWA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도권 편입이 과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 다중체인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여러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이 강화되고 있다.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서 최적화된 RWA 테마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잖아요. 그런 테마들, 그러니까 RWA 테마에 있어서 체인링크, 헤드라 해시그래프, 아발란체, 이런 대장급들은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이런 걸 통해서 또 상호 운용성 나오니까 또
한 번 더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서 RWA 시장도 단일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체인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말 이거는 블록체인 혁신을 향한 굉장히 큰 발걸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죠. 세 번째 이유, 높은 가치의 자산의 부분 소유권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미술품, 채권 등 고가치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부분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다. 사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산될 거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RWA 시장 자체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꼽아내자라면 이런 되게 비싼 자산 가치의 실물 자산 토큰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면 그걸 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커스터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탑 10 메이저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커스터디 시장에 달려들고 있는 곳이 어디다? 리플랩스. 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신원 솔루션의 성장. 온체인 신원 인증이 발전하면서 RWA 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강화되고 있다. 다섯 번째, 탈중앙화 거래소 DEX를 통한 유동성 혁신. 탈중앙화 거래소가 RWA의 주요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동성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AI와 더불어서 이런 블록체인 금융혁신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이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 전체의 관점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테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를 공부하고 싶다.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우리가 수십 번은 짚어봤는데,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셔서 대문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여기서 RWA를 클릭하시면 이게 딱 떠요. 저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봤는데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체인링크와 아발란체를 밀어냈습니다. 이게 지금 ETF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세가 많이 나왔고 24시간 상승폭만 보더라도 10% 수준의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진짜 ETF 출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기대 포인트인데, 사실 헤데라가 여기 어디에 있었는데 확 하고 지금 시총 사이즈에서는 올라서 버렸습니다. 전체 시총 13위, 14위가 체인링크, 16위 아발란체, 여러 가지가 있고 온도 파이낸스, 비체인, 메이커, 인젝티브, 아이오타 등등 이렇게 또 눈에 띕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일단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어떤 프로젝트고 뭐하는 애고 최근에 시세 흐름이 어떻고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영어가 어려울 경우에는 크롬에서 바로 한글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글 통해서 괜찮아요. 번역 퀄리티가 요즘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영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 소비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접 관심 있는 프로젝트들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투자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가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시세 흐름을 잘 놓고 봤을 때 급락 조정 이런 거 나왔을 때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WA 테마는 그냥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하면 좋다가 아니고, 이거 흐름을 모르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다시 봐도 참 재미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SEC가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에이다 ETF 승인을 연기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XRP 경우에는 또 카나리와 그레이스케일 건은 연기가 됐는데 비트와이즈 신청은 이 연기에 또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고, 이런 와중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현물 ETF 신청을 또 한 거에 대해서 1차 승인이 나왔습니다. 인정, 액날리지먼트가 지금 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되려나. 대충 분위기는 폴 애킨슨 인준 받고 정식 취임했을 때 그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고, 일단 데드라인은 10월이잖아요. 10월까지는 뭐 연기가 지속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의도일지가 좀 너무 궁금합니다. 제임스 세이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기는 일반적인 절차이고 최종 기한은 10월까지다.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에릭 발추나스, 이더리움 스테이킹과 현물 ETF도 연기됐다. 죄다 연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되고 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부 이견이라기보다는 신임 위원장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제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정식 취임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때 해봤자 이제 한두 달 남은 거잖아요. 벌써 이제 3월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치, 에이다, 헤데라 이런 ETF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될 것인가, 승인 가능성 여전히 높다라는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퍼트의 멘트가 조금 더 괜히 더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17번째 XRP ETF 신청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는 자산 운용 규모가 1조 5,300억 달러 규모다. 17개 XRP 현물 ETF가 모두 승인된다라면 XRP는 쉽게 두 자릿수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올해 안에 10달러 돌파할 거야, 그럴 수 있어 라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금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되면 좋겠죠. JP모건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XRP ETF가 출시가 되면 승인 첫 해에 80억 달러 순유입이 될 수 있다. 돈 들어오는 소리 막 들리는 그런 상황. 과연 XRP는 현물 시세를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조금 불안한 모습도 나왔지만 그래도 어제 1.9달러 찍고 바로 2.1달러까지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단단한 수요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ETF 이슈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의미 있는 핵심 관전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소송 역시 폴 애킨슨 아저씨가 정식 취임하고 나면 그때 뭔가 이제 좀 벌어질 것 같죠. 합의가 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합의가 가장 쉬울 것 같고, 벌금을 XRP로 내고 자연스럽게 XRP가 미국의 비축자산, 이 스탁파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약식재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과 SEC 리플 이 3자의 나름의 의미 있는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이 다 지금 정리됐는데 과연 리플 소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까? 폴 애킨슨 신임 위원장 끽해봤자 2달 아니면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머지않아서 빠르면 상반기에 정말 전폭적인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 2020년 비트코인 흐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엄청난 폭등 이후에 박았잖아요. 빵 하고 내려 꽂혔는데 2020년에도 거의 똑같은 그림,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발 좀 과거의 패턴,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리듬은 종종 비슷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과 이제 반등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전망이. 만약에 한 번 더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번 주는 일단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고 3월 20일 FOMC 이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 일단 금리 이슈 자체는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96%입니다. 5월에도 금리 동결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고
6월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멘트를 던져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있는 게 의도적이다, 전략적인 거다. 이를 통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월 20일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환된 스탠스를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위쪽으로 급등하는 시장 전체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의 스탠스를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 급하게 할 거 없다 이런 걸 강조하면 한 번 더 내려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날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3월 20일 새벽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FOMC CME 페드워치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오늘 내일 CPI, PPI 그리고 3월 20일 FOMC, 이게 3월에는 굉장히 굵직하게 시장을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